처음 그 숲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섭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온몸이 동시에 긴장과 불안을 느끼며 무언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계룡산 근처 충청남도의 깊은 숲길. 낮에는 단순히 녹음이 우거진 평범한 산길처럼 보였지만 밤이 가까워지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뭇잎은 이상하게 스스로 흔들리고 멀리서 들리는 동물 소리조차 규칙성을 잃은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행 가이드로서 늘 사람들을 안내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안내되는 쪽이 아닌 보호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내 뒤통수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상상의 산물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다르다는 직감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숲속 캠핑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은 나무 사이를 거의 삼킨 상태였습니다. 작은 랜턴 불빛이 손에서 떨렸고 불빛이 닿는 곳마다 그림자가 기이하게 늘어나면서 마치 나를 조용히 따라오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꽃을 피우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거칠어지고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멈추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나무 사이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보려 해도 바로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과 아니 뭔가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녹음기가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작은 벌레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니 분명히 인간의 말투와 비슷한 음성이었고 분명 제 이름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승민. 심장이 멎는 듯했고 몸은 경직되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랜턴을 높이 들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해도 발목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겨우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과 함께 나의 직감은 분명히 누군가 바로 뒤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여기서는 상상과 현실을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같은 희미한 랜턴빛 아래에서 나무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섞인 냄새는 점점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두껍게 밀려오는 느낌, 피부에 스치는 찬 기운, 심지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에서 느껴지는 진동까지 모든 것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속삭임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였지만 목소리 톤과 어조는 이상하게도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이전에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건 절대 사람이 아니야라는 직감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뒤를 계속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나를 따라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같은 속도로, 나와 같은 리듬으로 마음속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힘 혹은 존재와 맞닥뜨린 순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정신을 잃지 말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히려 더 깊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귓가에서는 끊임없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발자국 소리, 심지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내 숨소리조차 다른 차원에서 증폭되는 듯했습니다.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랜턴 불빛은 더욱 왜곡되어 주변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나무 사이로 한 그림자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나무의 흔들림이나 어둠의 착시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인간의 형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몸 전체가 어둠 속에 잠식된 듯했습니다. 그 존재는 말없이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과 발은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몸을 돌려 도망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 곧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감적으로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 랜턴, 그리고 메모지, 이 모든 것이 내 유일한 무기이자 증거였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구야? 반응은 없었습니다. 단지 정적 속에서 내 숨소리와 뒤에서 느껴지는 존재감만이 서로를 탐색하는 듯했습니다. 공포가 절정에 이르렀지만 동시에 어떤 이상한 차분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존재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숨을 죽이며 존재를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느껴졌던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여전히 숲속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고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숲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공포는 여전히 가슴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신비한 감각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험은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직감,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의 존재감은 단순한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 숲을 빠져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밤의 공포와 긴장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진짜로 귀신을 봤냐? 라고. 나는 대답합니다. 보았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숲을 빠져나온 뒤에도 내 몸과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햇빛 아래에서 평온하게 느껴지지만 밤이 가까워질수록 그때의 경험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계룡산 근처 숲길에서 마주한 존재, 뒤에서 느껴진 숨결, 발자국 소리, 속삭임,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 의식은 끊임없이 그 공포를 되짚으며 동시에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합리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오싹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공포 영화나 전설을 즐기지만 이번 경험은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몸과 마음, 심지어 시각과 청각까지 전부 흔들리게 만든 그 압박감은 현실을 넘어선 어떤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인간의 직감과 본능이 말하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친구와 함께 안전장비를 갖추고 촬영 장비까지 준비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직접 겪은 상황을 기록하고 만약 다시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증거를 남기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과거의 기억과 공포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한순간 발걸음이 멈추고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 섞인 말로 긴장을 풀어주려 했지만 나는 웃음을 지으려 해도 목구멍까지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숲길을 걷는 동안 나는 몸을 더 세밀하게 감각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 않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발밑에서 부서지는 마른 가지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 달리 날카롭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내 뒤에서 무언가가 느껴지는 듯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과거보다 훨씬 강렬했고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캠핑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둠은 이미 나무 사이를 완전히 삼킨 상태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텐트를 설치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나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녹음기를 손에 들고 계속해서 주변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전과 유사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속삭임은 이전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여기 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이라 생각하며 웃었지만 나는 이미 웃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속삭임은 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분명 내 존재를 지칭하는 듯한 어조와 리듬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지만 불빛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느껴지는 그 존재감은 이전보다 확실하게 내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 결심과 동시에 내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에 든 랜턴을 높이 들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지가 갑자기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마치 누군가 내 발걸음을 따라오기 위해 나뭇가지를 밟은 것처럼.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몸을 떨며 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숨을 조절하며 눈과 귀를 최대한 열어 숲의 모든 신호를 포착하려 했습니다. 그때 녹음기를 확인하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었어? 발자국 소리야. 모두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우리와 동일한 리듬으로 숲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손에 쥔 랜턴을 더욱 높이 들었지만 그림자와 어둠은 여전히 움직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숲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단순한 공포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힘과 맞닥뜨린 순간이라는 것을. 이 존재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천천히 이동하자. 그 어떤 행동도 소음을 내지 말고 서로를 보호하며 움직이자. 친구들은 긴장했지만 내 말에 따랐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 발걸음 소리, 호흡 소리까지 모두 우리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이동한 뒤 우리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며 숲속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존재감은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포를 직면하고 증거를 남기며 동시에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숲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와 촬영 장비를 통해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소리와 그림자, 속삭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숲속에 존재하는 어떤 힘과 접촉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공포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감과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느낀 존재는 여전히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숲속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숲바닥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정적 속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등 뒤를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 소리마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도 없는 숲에서 나뭇잎이 우르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나는 즉시 몸을 얼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친구들은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지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랜턴을 최대한 높이 들어 주변을 살폈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나무와 그림자 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강해지더니 누군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몸 전체가 굳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과 발은 떨렸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져 제대로 들이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움직이자. 소리를 내면 안 돼. 그들은 무섭지만 나의 말에 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로의 손을 잡고 숨죽인 채 숲속을 나아갔습니다. 공포는 점점 극한으로 치달았고 나는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했습니다. 바닥의 작은 돌멩이, 나뭇가지, 발밑에서 느껴지는 진동 하나하나가 우리 위치를 드러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터 한쪽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욱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해 여기 있다라고 부르는 듯했습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조금씩 공포를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랜턴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가 한순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흐르는 어둠 속에서 인간의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도망치지 마. 증거를 남겨야 해. 그 존재는 여전히 우리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숨소리와 함께 우리의 심장을 압박했습니다. 공포는 극한에 이르렀고 나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전 경험에서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호흡을 조절하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숲속 공터를 벗어나 산길을 따라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달빛이 조금씩 숲 사이로 스며들면서 주변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압박감과 존재감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다시는 이런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에 든 녹음기와 랜턴, 메모지, 카메라, 모든 것이 내 생존과 증거 확보의 도구였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우리 뒤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동하자.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나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 존재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그 존재는 말없이 우리를 시험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숲속 공기는 점점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차분함이 생겼습니다. 공포를 직시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직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새벽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들었고 공기는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숲의 어둠과 압박감은 사라졌지만 나와 친구들은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왔고 녹음기와 촬영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 그림자가 기록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공포가 단순히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인간의 직감과 생존 본능을 일깨우고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린 미지의 존재를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숲속에서 느낀 존재감과 압박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힘과 접촉한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숲을 떠나면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성찰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공포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한계를 경험하며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숲속의 존재는 단순히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고 배우게 만드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숲속에서의 공포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포를 직면하고 기록하며 증거를 남기고 살아남았다는 성취감도 함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귀신을 봤어? 나는 대답합니다. 봤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고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의 직감과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숲속에서 느낀 공포와 압박감, 그리고 속삭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다시는 숲의 어둠 속에서 무방비로 서 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온 뒤에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겁게 눌린 듯 했습니다. 낮에는 일상과 분리되어 평온한 느낌을 주었지만 밤이 되면 다시 숲속의 그림자와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공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존재감, 숨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그 말없는 시선까지. 며칠 후 나는 다시 숲 근처로 출근하듯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경험을 함께한 친구들과 몇몇 촬영 스태프를 동반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숲속에서 마주한 존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전 경험을 재현하며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전과 동일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주변 소리를 세밀하게 감지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발밑에 작은 돌멩이, 흩날리는 나뭇잎, 모든 것이 우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하는 듯했습니다. 친구들과 스태프들은 장비를 설치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나의 주의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인간의 형체를 띤 그림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의 윤곽과 움직임은 분명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손에 든 랜턴을 높이 들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고 공기 속에서 잔존하는 압박감만 남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살아남아야 한다. 두려움에 휘둘리면 안 돼. 그 결심과 동시에 나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더욱 주의 깊게 다루었습니다.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조금씩 규칙성을 띄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이동한 뒤 우리는 숲속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은 희미했지만 숲의 어둠과 압박감은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무언가가 우리 뒤를 스쳐간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이동하자. 소리를 내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이동하며 숲의 어둠과 공포를 직면했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감과 생존 본능을 시험하는 도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숲속 공기는 점점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차분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공포를 직면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직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나무 흔들림과 함께 이전과 비슷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속삭임은 점점 멀어졌고 발자국 소리도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숲속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전처럼 압박감이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녹음기와 촬영 장비를 확인한 결과 속삭임과 발자국, 그림자의 흔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공포 체험을 넘어 실제로 존재하는 힘과 접촉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공포가 단순히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인간의 직감과 생존 본능을 일깨우고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미지의 존재를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숲속에서 느낀 존재감과 압박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힘과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숲속에서의 공포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포를 직면하고 기록하며 증거를 남기고 살아남았다는 성취감도 함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귀신을 봤어? 나는 대답합니다. 봤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고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의 직감과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숲속에서 느낀 공포와 압박감, 그리고 속삭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다시는 숲의 어둠 속에서 무방비로 서 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미지의 세계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숲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하는 공간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공포 속에서 직감과 생존 본능을 믿고 서로를 지키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숲속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공포를 직면하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공포와 직감,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히 무서움을 넘어 삶을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숲속에서의 공포는 어느 순간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숲을 걸었지만 주변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압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조차 어둠에 삼켜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은 긴장감을 주었고 손에 쥔 랜턴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는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나는 심장을 억누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우리 뒤에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일정한 리듬을 가진 인간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스태프들은 나를 따라왔지만 모두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 그 결심은 나를 움직이게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숲속 공기가 냉기로 가득 차는 듯 느껴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찬 기운이 폐로 스며들고 피부에 닿는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나무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고 인간이 아닌 존재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직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손을 려 랜턴을 높이 들고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선명했고 마치 우리를 향해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몸을 굳힌 채 숨을 죽였습니다. 친구들도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숲은 정적 속에서 더욱 무섭게 압박해왔고 발걸음 소리와 숨소리마저 증폭되는 듯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나와 같은 속도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지만 존재감은 분명히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고 나는 온몸이 굳은 상태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며 움직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에 지지 마. 직감을 믿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 증거를 남기자. 그 결심과 동시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쑥쑥 작은 공터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달빛이 조금씩 비치면서 시야가 확보되었지만 공포는 여전히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림자와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친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소리를 내지 말자. 한 걸음씩 천천히. 공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공기는 차갑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은 잠시 멈춘 듯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손에 든 녹음기와 카메라를 통해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나는 즉시 손으로 입을 막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 전체가 경직되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바로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 결심과 동시에 나는 랜턴으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비추며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친구들과 스태프들도 나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숲속 공기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속삭임도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숲의 가장자리로 나아갔고 첫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면서 공포의 압박감은 서서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감, 생존 본능,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시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숲을 벗어난 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숨을 고르며 주변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발자국 소리, 속삭임, 그리고 그림자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경험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공포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강력하게 직감과 생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숲속의 존재는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배우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포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성장과 이해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숲속에서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다시는 무방비로 어둠 속에 서 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직면하고 이해하며 기록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속에서 경험한 존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의 직감과 생존 본능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숲을 빠져나온 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날의 기억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지만 밤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숲속의 그림자와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문과 창문을 몇 번이나 확인하게 되었고 한참 앉아 있어도 뒤에서 누군가 숨죽여 지켜보는 듯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숲속에서의 경험을 잊으려 애썼지만 직감과 기억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몇 번이고 숲속 공터에서 느꼈던 차가운 바람, 등 뒤에서 스치는 손길 같은 감각이 떠올랐고 나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스태프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잊어가는 반면 나는 여전히 그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녹음기와 촬영 장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숲속에서 기록된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 그림자의 흔적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부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 청취와 분석을 통해 그것이 단순히 자연의 소리나 사람의 흔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속삭임은 규칙적이고 발자국 소리에는 의도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향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심리의 한계도 경험했습니다. 나는 반복적으로 소리를 듣고 그림자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점점 불안과 집착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숨을 죽이고 문득 나타날지도 모르는 존재를 경계했습니다. 그 경험을 되짚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심리적 압박과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그 합리화 과정에서 나는 숲속의 존재와 내 직감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느낀 압박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감각과 직감이 얼마나 섬세하게 위험을 감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과거 경험과 결합해 공포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도 여전히 심리적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숲속에서 느낀 존재와 상호작용한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랐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보호하고 뒤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공포를 직면하고 기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인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숲속에서의 경험을 글과 영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직감, 그리고 공포가 인간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단순히 무서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통해 직감과 생존 본능을 깨우고 미지의 세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인간의 내적 갈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와 직감 사이,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내리고 생존 전략을 세우며 증거를 확보하려고 애씁니다. 숲속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구조와 한계를 시험하는 체험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공포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직감과 판단을 강화하고 옛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도구다. 이 깨달음은 나를 이전보다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숲속의 존재가 실제로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공포 속에서의 경험과 기록은 나를 성장시켰고 직감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도 경각심과 동시에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숲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하는 공간이며 공포와 직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숲속에서의 경험은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어둠 속에 서 있지 않으며 공포를 직면하고 기록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속에서 마주한 존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공포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공포 속에서 직감과 생존 본능을 믿고 서로를 지키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포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숲속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후 나는 녹음기와 촬영 장비에 담긴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 발자국 소리, 그림자의 흔적. 처음에는 단순한 환경 소리나 사람의 흔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복적으로 분석할수록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특히 속삭임에는 규칙성이 있었고 발자국 소리는 분명 의도적인 간격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심리적 한계도 경험했습니다. 반복 청취와 화면 검토를 거듭하면서 나는 점점 불안과 집착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숲에서 살아남았음에도 그날의 경험은 마음속 깊이 남아 현실과 기억이 뒤섞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벽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숨을 죽이고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존재를 경계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트라우마와 직감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그 합리화 과정에서 나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무도 없었을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이 느낀 압박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숲속의 존재와 내 직감 사이에서 나는 심리적 긴장과 혼란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증거를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숲속 경험을 재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포의 순간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직감과 감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스태프를 다시 불러 장비를 들고 숲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전 경험과 동일한 공터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숲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발걸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증폭되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랜턴을 높이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전 경험에서 느꼈던 등 뒤의 압박감과 존재감을 의식하며 몸과 마음을 최대한 집중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전과 동일하게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며 우리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몸이 굳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그 공포를 직면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스태프들도 긴장했지만 모두 나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공포 속에서 움직임을 조절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 직감을 믿고 기록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숲속 공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주변을 최대한 관찰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차분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를 녹음기와 카메라로 기록하며 나는 공포를 직면한 동시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심리는 쉽게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숲속에서의 존재가 실제로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 갈등을 지속시켰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직감과 경험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판단을 내리고 공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분석과 재현을 반복하면서 나는 숲속 경험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직감과 생존 본능을 깨우고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숲속에서 느낀 존재감과 압박감은 우리가 현실과 직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공포 속에서 직감과 생존 본능을 믿고 증거를 확보하며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숲속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구조와 한계를 시험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후 나는 그 경험을 글과 영상으로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공포를 반복적으로 직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는 트라우마와 직감이 어떻게 결합해 인간 심리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숲속에서의 경험과 증거 기록은 나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감과 생존 본능을 믿고 서로를 지키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동시에 강해집니다. 나는 이제 숲속에서 느낀 공포와 압박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다시는 무방비로 어둠 속에 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기록하며 성장의 도구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숲속에서 마주한 존재는 여전히 미지이지만 나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고 인간 심리와 직감의 힘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숲속에서의 공포 경험이 끝난 후 나는 한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평온해 보여도 밤이 되면 다시 숲의 어둠과 속삭임,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졌던 존재감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의 조명 아래에서도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문과 창문을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얻고 있었고 공포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쓰고 녹음기와 촬영 장비를 통해 기록한 숲속의 증거들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속삭임, 발자국 소리, 그림자 움직임. 처음에는 단순한 환경의 우연이나 사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해서 확인할수록 그것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흔적들은 우리가 마주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과 동시에 인간 심리의 한계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느낀 존재감과 압박감,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현한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는 나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몸과 마음이 경험한 압박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나는 공포와 직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판단을 내리며 증거를 확인하고 생존 본능을 시험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이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공포를 직면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며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직감과 생존 본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마주한 존재는 우리를 단순히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감과 판단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숲속에서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분석하면서 내 안의 심리적 갈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를 경험하면서 나는 내 과거의 트라우마와도 맞닥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어둠 속의 불안,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느꼈던 두려움들이 숲속 경험과 맞물려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것을 직면하며 공포가 단순한 감각적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인간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직감과 두려움, 현실과 상상, 공포와 판단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생존 전략을 세우며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숲속 경험은 단순히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구조와 한계를 시험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그 경험을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글과 영상으로 정리하면서 나는 공포가 인간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을 신뢰하고 생존 본능을 깨우며 미지의 세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숲속의 존재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무방비로 어둠 속에 서 있지 않겠다. 공포를 직면하고 기록하고 이해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숲속에서 경험한 압박감과 공포를 직면하고 살아남은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공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속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공포를 두려움으로만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감과 판단을 강화하고 생존 본능을 일깨우며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신호입니다. 공포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동시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단순히 무서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직감, 그리고 생존 본능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숲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미지의 공간과 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숲속에서 마주한 존재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감과 판단을 시험하고 인간이 공포 속에서 배우도록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숲에서 살아남은 경험은 단순한 공포 체험을 넘어 인간이 직감과 생존 본능을 강화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숲속에서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나만의 교훈과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기록하며 성장의 도구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숲속의 존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고 인간 심리와 직감, 생존 본능의 힘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포는 직감을 강화한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하게 된다. 생존 본능은 직면에서 성장한다. 공포와 맞서고 기록하며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한다. 공포는 교육적이다. 미지의 세계와 맞서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기억과 트라우마는 성장의 일부다. 과거의 두려움과 현재의 경험이 결합하여 인간 심리를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 증거와 기록이 두려움을 객관화한다. 경험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공포를 직면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가능해진다. 나는 이제 숲속에서의 경험을 단순한 공포 체험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직감과 생존 본능, 심리적 한계와 성장, 그리고 미지의 세계와의 접촉을 모두 담은 사건입니다.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배우며 동시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숲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나는 공포와 직감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숲속에서 마주한 존재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공포를 직면하고 이해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숲속의 존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고 성장했습니다. 공포를 이해하고 직감을 신뢰하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숲속에서의 공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다시는 무방비 상태로 어둠 속에 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확실히 합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기록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숲속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경험을 통해 인간 심리, 직감, 생존 본능의 힘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